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좀 특별한 게스트분을 또 모셔봤는데요. 유재일 대표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뭐 이제 특별한 네. 게스트까지는 아니잖아요. 이제 여기 자주 나왔는데. 저희가 좀 더 종종 네. 더 자주 모셔야 될 것 같은데요. 대표님 네. 이번에 총선에 대해서 네. 이 자유우파 국민들이 실망감이 굉장히 지금 큰 상태잖아요. 그렇죠. 실제적으로 낙심이 너무 커가지고 네. 저희가 이 분위기를 어떻게 이거를 네. 뒤집어야 될지 네. 그리고 낙심한 상태로 있다 보면 또 광화문에 안 나오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첫 번째는 이번 총선 어떻게 좀 정리를 하고 계시는지 네. 그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모두가 알다시피 이거 좀 네, 모두가 알다시피 네네. 망했죠. 망했습니다. 진짜 저는 이거 하다가 제가 알아 누웠잖아요. 네네. 알아 누웠는데 맞습니다. 예.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음. 그리고 이제 뭐 여기서는 이제 그렇지만 네. 제가 대한민국이 우파 지도자들 모두에 대해서 네. 극도의 실망감을 가지고 알아 누웠죠. 이번 선거는 망했다. 그러면 선거하기 전에 네. 좀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을 좀 하셨나요, 대표님? 당연히 망하죠 이거. 당연히 왜 망하냐면 네. 일단 여러분들한테 희망을 드리는 말씀 먼저 하면 2020년에 그렇게 지고도 네. 대선 이겼습니다. 맞습니다. 예. 대선 이길 수 있어요. 다음 대선 이길 수 있고 충분히 가능하다 먼저 얘기를 드리고 네네. 네. 이번 선거가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네. 우리가 지분 정리가 안 됐어요. 지분 정리가 전혀 안 됐습니다. 자, 우리 보세요. 우리가 이번에 자유통일당 2.44% 얻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국회의원 300명이면 2%면 6명입니다. 음. 근데 이제 제도적으로 보면요. 네네. 제도적으로 보면 우리가 소선구에서 이겨야 되고 예. 그리고 3%를 넘어야 돼요. 그거를 그 허들을 넘지 않으면 네. 사실상 6석의 가치가 있는 2%의 지지율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면 이런 거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지분 정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지분 정리.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러니까 지금 있는 제도에 맞게 각자가 지분 정리에 들어가는 건데 민주당은 그걸 했죠. 민주당은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그 경기 동부 세력마저 네네. 지역구 단일화 2개 해주고 지역 2개 해주고 4석의 지분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자기네들 사이에 조율이 있죠. 네. 근데 우리는 이번에 총선에 왜 졌냐면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세력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되게 싫어하시겠지만 김경률 진중권마저 윤석열 대통령 그 만들 때 지분 조국 흑사팀 지분 있죠. 우리도 열광했습니다. 네네. 민주당하고 싸운다고. 네네 맞습니다. 그런 쪽 예. 있죠. 당연히 자유통일당하고 정광훈 목사님도 지분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우파 세력 내 여러 세력들 있잖아요. 네네. 다 지분이 조금씩 뭉쳐서 요번에 된 거예요. 네네. 요번에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 TV조선이나 네네. 이런 쪽 앵커 2명이나 국회의원 됐잖아요. 네네 맞아요. 지분 인정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구나. 그렇게 해서 지분을 그쪽에서 TV조선이나 이런 데는 지분을 인정해서 국회의원 2명을 만들었는데 네. 그러면 이 지분 조정에서 그 배제된 사람들이 많죠. 뭐 여기가 네네, 극단적으로 이제 배제되고 네. 저기랑 가까이 하지 마 이런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뭐냐면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래도 배제가 됐어도 꾹 참았잖아요. 네네. 근데 고발까지 당했지. 고발한다고 선거 막판에 고발까지 당했- 네. 고발한다고. 그것도 우리가 무슨 정말 네거티브를 한 것도 아니고 예. 이팔 가지고 찍어주겠다고 했는데도 고발을 당했습니다. 예. 우리는 8번 찍는 사람들이 예. 2번 주게 찍어주겠다는 맞습니다. 얘기지. 예. 2번 찍는 사람들 8번 찍으라는 메시지보다는 그게 더 강한 거 아니야.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거를 고발을 했잖아요. 예. 4번 찍으라는 얘기 안 했다고? 네네. 우리는 그럼 8번 찍으라고 해야지. 우리가 4번 찍으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걸 가지고 고발을 할 얘기인지도 모르겠는데 그걸 예. 고발을 하고.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러 세력들이 네. 패권을 도전했어요. 자기네들이 이걸 다 먹겠다. 음. 서로가 모여서 조율을 하는 게 아니라 다 먹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네네. 그 우리 이 당이나 이쪽 분들이 제일 많이 욕하는 게 한동훈 아니에요? 한동훈이 왜 욕을 먹냐? 네네. 김경률, 함은경 뭐 그리고 그 거기 쪽 이쪽에 있는 이 그룹, 네네. 한동훈 그룹 쪽이 당의 중심, 네. 이 헤게모니를 잡는다라는 식으로 나왔기 때문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헤게모니를 잡는 과정에서 네네. 저는 한동훈이 되게 바보 같은 짓을 했다고 보는 게 당연히 그 헤게모니를 잡는 과정에서 말이에요. 네네. 우리한테도 뭐를 보내야 돼요? 협조해라. 우리도 협조하겠다고 우호적인 사인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참. 기존에 있었던 여러 세력들한테 저희 세력이 예. 요번에 한동훈과 저희 세력이 이렇게 여기 중심에 쓰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다른 모든 분들하고 잘 지내고 싶습니다. 라고 가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김경률 회계사는 김건희랑 같이 갈 수 없어. 시작하면서부터. 그렇죠? 예. 그리고 아우 저기 정강원 뭐 아니 극우 세력과 같이 갈 수 없어. 시작할 때부터 그런 메시지를 내보내고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서 중도 확장이 되려면 저런 인간들하고는 선을 긋고 가야 돼. 참. 그런데 그게 중도 확장을 하려고 하는 거보다도 예. 이 내부에 패권을 잡겠다는 거란 말이에요. 음. 나머지를 다 배제하고 자기들이 이 당의 주인이 되겠다. 그러니까 뭐예요? 왼쪽은 네네. 민주당이 중심이 돼서 네. 모든 세력들을 다 뭉치게 만들고 지분 정리를 해주고 예. 이쪽은 너 나가 우리가 이걸 다 먹을 거야 하면 그러니까 국민의힘 대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지금도 세다니까요. 근데 세력 대 세력으로 하면 이쪽 세력은 이쪽에 한쪽이 패권을 잡고 나머지를 다 배제하는 방향으로 하고 저기는 다 품었는데 아니 우리가 극우라고 치자고. 네네. 그러면 우리를 품어서 중도 확장이 안 된다 치자고. 그러면 저쪽은 네네. 경기 동부 세력 품어가지고 중도 확장이 되냐고. 중요한 건 저쪽은 진영을 결집시켰고 네. 맨 왼쪽에 있는 쪽마저 결집을 시켰고 저쪽은 우리가 2번을 찍겠다는데 우리마저 배제했다고.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2.44%를 가지고 있는 세력 네네. 그 세력에 대해서 지분을 전혀 인정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단일화 생각은 아예 안 하고 네네. 이쪽 묻으면 무슨 똥 묻어 찌찌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다 배제를 해버리면 거기다가 네네. 정책으로 그러니까 정책으로 의사후들겹해서 배제해 그리고 정무적으로 정치 협상하지 않아서 배제해 그리고 각자가 서로가 우파의 주인이 내가 되겠어라고 각자가 그 깃발을 들고 패권 싸움을 해. 그러니 저쪽한테 지죠. 그러면 그렇게 한 행보에 대해서 사실 이후의 행보까지도 계산해놓고 그렇게 한 것이라는 이야기도 좀 많이 나오는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관련돼서 어떻게 좀 보세요? 예. 이거와 관련돼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전 왼쪽에서도 있고 오른쪽에서 네. 왔잖아요. 그러니까 왼쪽 애들은 싫은 상대하고도 협상을 해요. 이기니까. 훨씬 더 걔네들이 이럴 때 보면은 이 정무적인 판단을 할 때 보면 시장주의자래요. 감각이 좋네요. 예. 내가 너랑 별로 감정적으로 안 좋아도 어. 너랑 나랑 협상을 해서 이득이 얻을 게 있으면 이득으로 간다요. 예. 우리는 너랑 나랑 같이 하면 이득이 있는 거는 머릿속으로는 알겠는데 내 빈정이 그렇게 않아. 너랑은 안 해. 이게 더 너랑은 강하네. 안 해. 내가 죽어도 너랑은 안 해. 그리고 결과는 진짜 이렇게 나오지. 그러니까 양쪽에 다 계시면서 그런 어떤 이 생리를 다 보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빈정이 안 좋은 사이에서도 협상이 가능한 좌파. 참 어렵네. 빈정이 상하면 협상이 불가능한 네네. 오른쪽. 그러니까 제가 쉽게 이제 얘기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 만든 동맹 세력 중에서 제일 왼쪽에 있는 김경률과 제일 네. 오른쪽에 있는 정광훈 목사님이 둘이 만나서 대화가 가능하겠냐? 물론 목사님은 주진우 기자하고도 얘기할 정도로 포용력이 있는 사람이지만 예. 김경률 회계사가 만나려고는 하겠어요? 진중권이 만나려고는 하겠냐고. 참. 그러니 이 사단이 나는 거지. 동맹 그러면, 세력들이 네. 그렇게 서로 뭉칠 수가 없는 상태에서. 아까 전에 근데 이 그나마 좀 좋은 소식이 먼저 들려주신다고 하면서 네. 지난 대선에서도 총선에서 그렇게 패배를 했는데 대선에서 이겼다. 네. 이번에는 사실 다음 주자가 전 특별히 떠오르는 사람이 없는데. 없죠. 근데 이게 어떤 근거로 이게 이길 수 있다라는 좀 메시지를 주시는지. 아니 저번에 대선 예. 이길 때 예.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일단은 총선은 네. 각자 자기의 욕망이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분오열돼요. 내가 국회의원 되겠다. 네네. 근데 대선은 한 사람이잖아요. 예. 그리고 모두가 저 사람 한 명 해놓고 내가 저 사람하고 가까워지겠지. 가까운 사람이란 욕망을 품잖아요. 예. 그거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대선판이 벌어지면 한 명을 놓고 모두가 다 짝사랑을 해. 그리고 그 대선 주자는 당신이 내 측근입니다. 당신이 정말 중요합니다. 립 서비스만 해주면 다 모여. 그러니까 여기서 이 우파가 특징이 뭐냐면 네. 줄 서려고 할 때는 그 판타지에 빠져가지고 네. 다 모여요 대선 때. 예. 그러고 나서 예. 총선을 앞두고 다 삐지지. 이걸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퐁당퐁당. 이거 어떻게 해결할 방법 없나요, 대표님? 그러니까 정부적 리더가 있어야죠. 그래서 아. 제가 이게 다음에 한다는 거에서 보세요. 예. 우파들 2020년 총선 끝나고 서로 너 탓이야, 네 탓이야 이러고 그쵸. 있었어요. 예. 그리고 서로 빈정은 끝까지 상했지. 끝까지 상했는데 우리의 구심점이 어디 있을까 하다가 어떤 구심점을 찾았냐면 네. 자기들이 서로 싸우는데 그 모든 사람을 두들겨 팼던 사람을 찾은 거예요. 끌어올리게 된 거죠, 그게. 황당한 예. 거죠. 황당한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광화문에 모이신 분들도 처음엔 되게 아이러니했던 것이 예. 이 우파 대통령 두 분을 이제 예. 구치소로 보내셨잖아요. 예. 그런데도 이제 올라오고 나니까 대안이 이거밖에 없다.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예. 윤석열의 펀치를 맞아봤다는 사람들 아니에요. 예. 윤석열의 펀치 맞았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뭐 난리도 그렇죠? 아니었죠. 예. 그래놓고서 윤석열이 문재인이랑 싸운다고 하니까 저 펀치를 하면 그러니까 윤석열한테 맞아봐서 윤석열이 센 걸 아는 거야. 예. 거기에 이제 국민들이 열광을 하게 된 거고. 그리고 그러면 그래도 우리가 예. 지금 부임 정당이지 않냐. 어차피 대선 안 된다. 이럴 거면 윤석열이라도 와서 대선을 해야 되냐, 먹자라는 판단을 할 정도의 우파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파는 대선이 다가오면 네네. 하염없이 사람들이 호구에 가까울 정도로 마음이 넓어져. 대선 때는. 그리고 뭉쳐. 한 사람을 중심으로. 네네. 총선이 다가오면 야 내가 윤석열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럼 제가 나한테 이래 그러면서 이제 네네. 난리가 나죠. 지금 또 한 가지 참 사실 저희 쪽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지금 이번 총선에서 막 이뤄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에도 12석이 들어갔거든요. 네. 이 12석의 의미는 뭐라고 좀 보세요? 이게 예. 아이러니인데요. 예. 자 보세요. 이게 윤석열의 파워와 관련돼서 보면 네. 지금 되게 아이러니가 윤석열한테 맞았던 사람들이 다 잘 됐어. 이게 보면 우리가 맨날 하는 얘기가 저도 이제 자주 했었던 얘기가 네네.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치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건 네. 추미애한테 두들겨 맞아서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서 사람들이 그러면서도 끝까지 버티니까 네네. 안쓰러운 거야. 이게 국민 여론이라는 게 되게 웃겨가지고요. 참. 그러니까 조국이 잘못됐다는 건 그리고 내로남불한다는 건 다 알아. 그쵸. 국민이 다 그런데 알죠. 예. 문제는 이건 도가 심한 거 아니야? 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안 된다니까. 그런 정서가 많이 생기면 안 된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조국을 패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저쪽을 결집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했어야 되는데 네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조국 같은 사람은 무시가 말하기도 그래 그러면서 이제 없는 존재 취급하는 게 제일 좋은데 네네. 계속 시간 날 때마다 패면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많이 반성을 합니다. 저런 인물들 네네. 우리끼리 모여서 너무 신나게 두들겨 패면 저쪽을 결집시키는구나. 결집과 또 몸집도 키워지게 만드는 효과가 이번에 일어났다. 그렇죠. 그럼 이번에 그 나중에 이런 얘기도 제가 많이 들었는데 조국이 거의 뭐 실형이 나올 거라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들어가게 되면 본인이 다 인정하고 그리고 지금 선거도 완전히 이겼고 저쪽이 그러다 보면 2년보다는 조금 감형돼서 들어갔다가 나온 이후에 네. 대선 행보까지 좀 밟을 수 있지 않냐. 일단은 징역형이 나오면 네네. 10년간의 자격정지가 생기죠. 예. 그러면 이게 뭐냐면 윤 대통령이 사면을 해줘야 돼요. 자격정지 사면. 네네. 그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저는 예. 안 해줘야죠. 그러니까 이재명하고 네네. 이재명은 들어가서 못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재명은 근데 저는 이번에 못 나와요. 보면서
아니 총선에서 이렇게 압승을 해서 재판부도 네. 사실 총선 때문에 재판 계속 뒤로 미뤘다고 좀 보는데 네. 재판부도 결과를 보고 이걸 해 손을 대야지 네. 본인들이 좀 덜 리스크가 생기니까 그게 와- 제일 네. 두려운 점이죠. 대한민국 사법부가 그렇게 오염이 참. 돼 있다는 게. 그래서 이재명이 안 들어가는 사태가 벌어진다. 예. 아, 저 진짜 좀 그럴 것 같아갖고 지금 벌써부터 지금 야, 그러면 이 뒤에 광화문에서 지금 여기 광화문에서 이때까지 양쪽이 동시에 집결한 적은 없었어요. 아유 난리가 나겠네요 진짜. 근데 다시 말하면 예. 양쪽에서 광화문에서 양쪽이 이렇게 집결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대한민국 내전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유혈 사태가 일어나겠네요. 정치적 내전 사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이게 이재명의 거취가 그만큼 지금 중요한 상황이 됐고 또 하나 만약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차기 대권은 거의 힘이 너무 많이 실리는 거 아닌가요? 이재명한테요? 예. 요번에 이재명보다 조국이 인기 더 많다라는 건 확인됐는데 둘이 박 터지게 싸우겠지. 그래서 어쨌든 한 사람만 나오는 구도로 또 가지 않을까요? 저쪽은? 그렇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예. 이재명이 나와요. 조국이 인기는 많은데 네. 과연 조국이 얼마만큼 그 정치적 파이팅에 단련이 됐을까? 근데 보면 저는 이재명이 세력적으로는 이재명이 이기는 싸움인데 예. 그런데 저는 조국 쪽에 붙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문재인 세력, 네네. 친문 세력이다. 친문 세력이 조국한테 완전히 붙어버린다라고 예. 하면 저 싸움 볼만할 거다. 생각보다 치열하게. 그러니까 어제도 보니까 기사가 그런 기사들이 이게 이제 슬슬 올라오더라고요. 네. 서로 이제 약간 그런 권력 다툼의 구도로 이제 또 간다라는 기사가 올라와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구나. 여기서 지금 이 상황을 빨리 정리를 하려면 네네. 다음 대권은 그래도 우파가 가져간다. 그리고 그럴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그리고 요번에 네네. 이제 되게 그랬던 게 윤석열 대통령 들어와서 그러니까 그게 시그널을 안 줬어요. 왼쪽에 잘못 줄 섰고 양아치 짓 했다가는 진짜 네네. 골로 갈 수 있다라는 시그널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구나. 웃긴 건 우파 쪽에 줄을 잘못 쓰면 네네. 골로 갈 수 있는 확률이 있는데 네네. 좌파 쪽에서 줄을 서는 건 안전하네 이런 시그널을 주면 사람들이 다 좌로 줄을 쓰죠. 참. 야, 이 정부적 감각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 안에서는 아주 황당한 겁니다. 황당한 거예요. 야, 그러면 제가 어제 또 기사를 보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다 책임을 본인이 지겠다고 하면서 이제 내려놨는데 지금 당내에서는 뭐 지지율이 44% 압도적인 1위라고 지금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기사가요. 한동훈이요? 예. 네. 그러면 이제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다음 당 대표까지도 조기 복귀가 가능하다고 보세요. 그렇게 할 수는 있죠. 근데 본인이 그런 결정을 근데 여기서 이제 예. 있어도 당연히 나오는 숙제인데 예. 이제 대선 주자로 나오겠다고 하면 예. 이번에 보인 패권을 추구하는 그런 행동, 자기 세력을 요만큼의 자기 세력을 가지고 그냥 우파를 다 잡아먹겠다. 그거 지금 윤석열 대통령한테 뒤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이 또 그런 행태를 하면 네네. 그러면 이제 망하는 거지. 그러면 한동훈이 대권 후보로 나온다고 보세요? 지금 본인이 살려면 그렇게 나와야겠죠. 본인이 살려면 그 길을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여기서는 뭐냐면 한동훈은 예. 50%가 넘는 동맹을 만들려고 하면 예. 지금과 같이 뭐 속된 말로 해서 까탈스러우면 안 돼요. 품어야지. 뭐 다른 말로 하면 정광 목사님하고도 잘 지내야 돼. 당연히. 당연히. 지금 근데 정광 목사님이 뭐라고 예. 한다고 해도 아니 그냥 네. 냉정하게 2.44%가 필요하잖아. 그러면 와서 고개 숙이고 제가 잘하겠습니다. 이걸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 너가 싫지만 다음에 너밖에 없는 거냐? 에이 짜증나네. 그러면서도 우리가 그래 다음에 정권을 잡기 위해서 그리고 너는 우리 이렇게 하지 마. 그리고 지분 정리 좀 하고 정치 협상 좀 하고 이렇게 하자. 누구를 배제하지 말고 좀 품는 이런 게 되라.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얘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 얼마나 지금 가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의사들한테도 가서도 네네. 여러분들이 보수인 거 안다.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됐다. 갈기갈기 찢어놓은 거 이거 안 된다. 다 뭉쳐야지. 우리 다시 뭉치자. 네네. 그러니까 다시 뭉쳐서 윤석열 동맹
그러니까 저쪽을 이길 수 있었던 동맹을 보고 나는 숙제를 해결을 해야 해결을 된다.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44%이 내부에서 이렇게 네네. 됐을 때 나머지 56%가 비토하는 44%면 그건 망하는 거야. 근데 한동훈이 과연 할 수 있겠는가? 일단은 한동훈 옆에 있는 참모들부터 그러니까요. 예.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 전혀 사람들이 없는 거죠. 포진돼 있잖아요. 그렇구나. 그러면 야, 이번에 보니까 자체가 없어. 근데 조중동은 네. 조중동의 스탠스는 네. 윤석열 대통령도 제껴버리고 한동훈 중심으로 우리 보수 재편을 새롭게 하자 이런 메시지인 것 같거든요. 거기는 이번 지분들을 받은 데들 아니야. 그렇잖아요. TV조선 앵커 2명이 됐나요? 국회에요? 두 명입니다. 그렇죠. 예. 분명히 그러니까 지분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 지분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조중동한테도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진짜. 당신들이 지분을 네네. 차리고 스피커를 하는 거 말고 50%를 회복하려면 음. 당신들이 한동훈을 독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걸 보여줘야 된다. 자 보세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인지 생각을 해보자고요. 네네. 자유일본 제껴져 있고 정화홍 목사님도 제껴져 있고 자유통일당도 제껴져 버렸고 이번에 자유통일당이 네네. 당대표 인사 간다는데 저쪽에서 씹었잖아. 그런데 우리는 이번을 찍어주겠다고 한 거 아니야.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이런 관계들을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해서 그럼 뭐냐면 저쪽은 품어야 되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면 그럼 저쪽이 소켓을 놔주면 우리가 이게 전원 코드도 이렇게 두 개가 붙어야지 붙는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우리가 저쪽 주류 세력들하고 어떻게 소통을 하고 코드를 맞춰서 연합 세력을 할 수 있는지 이쪽도 코드를 맞춰야 돼요. 사실 우리가 네네. 코드가 없는 배터리야. 그러니까는 저기는 자유통일당 USB A 타입이에요, B 타입이에요, C 타입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USB 그런 거 모르는데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연결해요? 그러니까 정치 세력하고 링크를 할 수 있는 참, 네. 노드가 없고 그냥 여기가 그럼 사람들이 광화문 집회 세력이야, 민주노총이야, 정치 세력이야, 종교 집단이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저쪽하고 연결돼 있을 수 있는 네네. 그 코드 서로의 코드를 맞춰야 돼요. 그러면 한동훈 쪽하고도 만약에 그쪽 일이 된다고 하면 그러니까 한동훈뿐만이 아니에요. 네네. 문제는 지금 정체에서 자유통일당이나 이쪽 세력 같은 경우 한동훈이 됐건 누가 됐든 정치 세력으로 돼도 네네. 우리가 코드가 없어서 연결이 안 돼요. 그럼 사람 교체돼도 크게 지금 그러니까 저쪽도 문제지만 우리도 네네. 코드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를 하고 송수신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 말씀하실 때 이재명 사건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내전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럼 그만큼 앞으로 다가오는 상황이 광장 주도를 누가 해갔냐 이게 되게 중요한 시점이 올 거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아니 그리고 시간 지나간 다음에 역사책에서 나오면 이재명 때문이라고 나오겠어요. 친미냐 친중이냐를 둘러싼 내전인 거지. 근데 이거를 지금 다 은폐하고 있잖아요. 예. 이게 왜 은폐되냐? 중국하고 비즈니스하고 돈 받아 먹은 예, 사람들이 뭐 그쵸. 너무 많은 거야 지금. 그러니까는 이 문제의 본질이 그러니까 이재명이 한 발언 중에서 이번 총선에서 가장 큰 발언은 쎄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역사로 보면 네네. 아니 러일 전쟁 날 때도 러시아 친러냐 친일이냐 청일 전쟁 날 때도 친청이냐 친일이냐 그리고 이제 우리 6.25 날 때도 친러냐 아니 친소냐 친미냐 네. 이게 우리의 운명을 갈랐던 걸 역사책에는 있는데 지금은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고. 지금도 이게 결국은 친미냐 친중이냐를 둘러싼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중국 세력권에 들어가느냐 예. 미국 세력권으로 들어가느냐 어떤 영향권으로 들어갔느냐의 문제인데. 생각해 보세요. 예. 소련 영향권에 있었던 동부 유럽 네네. 우리도 6.25 전쟁 졌으면 소련 영향권인 거지. 예. 그게 북한 영향권이었어요. 그랬을 때 어떤 식의 됐을 것이냐.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가 이겼으면 지금 우리 러시아 변방의 공화국일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예. 참. 그러니까 그런 역사적 대사변이죠. 북한식으로 표현하면 네네. 역사적 대사변에 뭐 이런 지금 그건데 우리가 참. 이 광화문에서 네네. 전쟁이라는 거는 결국은 친미냐 친중이냐인 건데 네네. 근데 우리가 친중 세력이 한둘이 박혀 있나? 이 보수 정당에서도 그렇다면 자유통일당이나 여기는 친중 세력은 정리된 친미 세력으로서의 그 중심으로서의 네네. 담론 생산자와 여러 가지 그런 기능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런 코드들을 맞출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통로도 있어야 되고 이벤트도 있어야 되고 그래요. 지금 제가 뭐 이번에 이제 선거 패배에 책임을 지고 이제 자통당 이제 정책위 의장도 내려놓고 뭐 기타 등등 그럴 생각이었는데 목사님이 네네. 가긴 어딜 가. 나하고 한번 인연을 맺으면 네네. 끝까지 가는 거야. 맞습니다. 끝까지. 끝까지 가는 거야. 그러셔가지고 아 이거 예, 코 꼈다. 그렇다면 이제 저는 네네. 이제 듣기 좋은 말만 하거나 아부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네네. 중요한 거는 일이 돼야 되는 거란 예, 말이에요. 맞습니다. 일이 예. 돼야 되는 거고 우리가 정당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네. 정당의 목표는 집권이거든요. 그럼 집권 세력으로서의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네. 그리고 정치 동맹을 통해서 우리의 지분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네네. 2.44를 가지고 아무것도 우리가 3%를 독자적으로 못 넘었다라는 거는 우리 능력이지만 그렇지만 2.44%를 가지고도 충분히 정치 협상은 된단 말이에요. 특히 대선 때 네. 2.44%는 안 아우, 필요한 지난번에 0.6% 차이였잖아요. 그러니까 예. 지금 상황에서 그렇다면 이 지분을 가지고 이제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2.44%의 지지자들에게 그 지지자들한테도 정치적 효능감을 줘야 된다고요. 예.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꽝이네? 이걸 가지고 아 그럼 다음에도 또 그래야 되나 이런 게 아니라 이걸 했으면 이거를 자산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이루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죠. 그런데 있어서 뭐 저는 뭐 스스로 말하기 좀 부끄럽지만 네. 그걸 하는 데 있어서 뭐 우리 당 내에서는 내가 정말 중요한 인간이 아닐까. 네. 맞습니다. 아, 좀 약간 네. 좀 답답하긴 해요. 네, 여러분들한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쌈박질까지는 모르겠는데 예, 아 예. 의견 충돌도 나야 돼요. 이거는 이거는 너무 이대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거는 네네. 자통당도 생각을 해야 돼요. 예. 그리고 다음 대선에 있어서 아까 맞습니다. 이제 얘기해서 누구 인물이 있냐. 네네. 한동훈 우리 지금 한동훈 싫어하잖아. 예. 그렇잖아요. 네네. 아 그러면 싫지만 다시 뭉치십시다. 이거로 가지 않으려면 우리가 인큐베이터를 해야 돼요. 예, 맞습니다. 참. 우리도 당인데 우리도 대안이 대선 있어야죠. 주자를 예. 만들어서 경쟁을 시켜야지. 네, 맞습니다. 경쟁을 시켜서 경쟁을 한 다음에 경쟁에서 아 밀리면 누군가가 돼서 누군가를 대통령 만들고 우리는 총리로라도 가든지 예. 연정으로도 연합 세력으로도 가든지 우리한테 뭐 행정관을 몇 명을 보내고 수석을 뭘 보내고 뭐 장관을 몇 명을 하든지 연합에 대해서 연합 세력으로서의 역량을 갖춰 나가야죠. 이번에 이제 대선 3년 남았는데 네. 좀 잘 진짜 준비해가지고 네. 얘기하신 대로 좀 들어가서 지금부터 시작해야 된대. 네, 맞습니다. 지금 이게 근데 이게 이 낙심에 계실 시간이 없는데 지금 다들 지금은 네네. 다음 대선 이겨야죠. 예. 저 진짜 아찔합니다, 진짜. 그리고 예. 다음 대선을 이기면 여러분 예. 요번에 지방선거 봤잖아요. 대선 이기고 1년 있다가 네네. 선거는 바로 있습니다. 예. 패배한 쪽이 이게 정신을 못 차려서 뭐 선거를 제대로 치르지도 못해요. 지난번에 그랬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 그 니탄 냈다고 내분이 끝까지 나기 때문에 아. 민주당 저번 대선 때는 내전 중에 예. 내전이 정리 안 된 상태에서 선거를 치니까 저렇게 됐잖아요. 다음 대선 이기고 네. 1년 있다가 총선입니다. 맞습니다. 총선입니다. 바로 다음 연이어서, 예. 다음 대선은 1+1이에요. 대선과 총선을 진짜 1+1이고 대통령이 지금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 너무 심했어, 솔직히. 어떻게 이거를 여당이 이제는 우리가 네. 그런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변방에서 주류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자유통일당도 변방에서 주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야당입니다. 국민의힘하고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을 보는 데서 지금 같은 스탠스로 보면 유의미한 정치 세력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 여러 연합 세력들에게 립서비스를 합니다. 중요하다고 네네. 이렇게 립서비스를 하는데 그거 듣고 우리가 여당이라고 생각하면 그럼 우리 호구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지금 애국 세력은 그냥 거의 야당 정도도 아니고 제야지 뭐. 찬바람 보는 네네. 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대로 된 정치 세력, 우리도 이미지 쇄신해야 되고 당내 그 조직 혁신도 해야 되고 메시지 일하는 방식 기타 네네. 등등 다 바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맞습니다. 참. 제도권 내에서 우리 황건적 보듯이 봐. 근데 네. 아니라고도 못하겠어. 대표님 그럼 마지막으로 이 시청자분들한테 네. 이번 총선이 끝난 게 아니라 네. 이제부터 바로 또 준비하면 시작을 해야 된다. 요 메시지 좀 마무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에 예. 그렇게 지고도 대선을 이겼다. 그때도 대선 주자가 없어서 윤석열 그 우파 애국 우파 세력을 박살을 냈던 박살을 냈던 윤석열 대통령을 데리고 와서 한 사람 그거는 저는 얘기해요. 그게 네네. 윤석열이 잘나서였냐, 우파가 잘나서였냐. 윤석열을 세우고 네. 대통령을 만든 건 그거에서 제일 크게 양보한 사람들이 누구냐는 얘기예요. 심정적인 불을 끄는 것까지. 그 양승태 대법원장님도 네네. 윤석열 대통령 찍었다니까. 내가 이제 지인을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 정말요? 네. 그래도 이재명은 찍을 수 없지 않니? 어. 자기 수사하고 욕보인 한동훈 예. 윤석열을 양승태 대법원장도 그렇구나. 찍었다니까. 참. 예. 그 사람들이 위대한 거지. 참. 그러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같이 위대해 줄 수 있었으나 이 꼬라지 난 걸 보고 저는 이 사람들이 잘나서 저번 대선 이겼다고 얘기하기는 너무 민망하다. 예. 우파들의 엄청난 희생 정신. 그리고 뭉치는 거 있어서 대중이 뭉치고 뭐하고 그러면 뭐라나 총선이 다가오면 그 대중적 열망으로 대통령을 만들고 정치 세력을 만들어놨더니 지들끼리 쌈박질하잖아요. 야 윤석열하고 한동훈이 싸울지는 진짜 상상을 못했어. 그러나 총선을 보니 이렇게 뭐 총선을 앞두고 네. 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협상을 하고 지분 정리를 했는데 여기는 패권 싸움이 네 분이 붙었다. 당연히 지죠. 자, 그러니 대선을 앞두고도 우리는 여러분 정치 지도자들이 만들어놨었던 통합이 아닙니다. 2020년 대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치 지도자들이 만든 통합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든 통합이에요. 여러분들이 윤석열도 괜찮지 뭐 우리를 둘겹했지만 하고 마음을 열어준 그거였어요. 그러면 지금서부터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인큐베이팅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충분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선 때는 총선 때는 자기 지분 찾느냐고 싸우는지만 대선 때는 또 이 우파의 특징 정치인들이나 뭐 특징이 줄 설라고 날리기 때문에 한 명의 유력 주자가 이렇게 쭉 떠오르면 뭉친다. 뭉치면 이긴다. 구도상 이길 수 있다. 예. 이승만 대통령 말이잖아요. 네, 뭉치면 맞습니다. 살고 살고 흩어지면 흩어지면 죽는다. 여러분 그 유재일 대표님 모시고 오늘 방송을 좀 진행을 해봤는데요. 총선 관련돼서 총정리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대안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주셨는데 사실 요 내용을 40분 안에 전체를 다룬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거든요. 다음에 또 모시고 이게 지금 3년 남았는데 네, 다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대표님 모시고 이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거의 뭐 매일 터지고 있어가지고 한 주간 또 정리해서 여쭤보고 또 대화를 좀 들어보고 그렇게 준비하는 시간을 그러니까요.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면 올 줄 알았는데 거기서 뭉개고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빨리 끌고 올 수 있도록 계속 방송으로 그렇죠. 스피커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 방송에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대표님 모시고 여러분들과 좋은 내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악플 많이 달릴 텐데 수고하셨습니다. 네.